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은 참으로 빠르지요. 풋풋했던 청춘의 시절을 지나 삶의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오고 이제는 서로의 얼굴에서 주름과 연륜의 깊이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서로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없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타오르던 사랑의 열정은 어쩌면 이제 잔잔하고 깊은 강물처럼 변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강물 위로 권태라는 이름의 안개가 희미하게 드리워지기도 하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생긴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무관심이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네 하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닐지라도 오랜 세월을 통해 굳건히 다져진 정과 의리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여전히 서로의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중년 부부들의 삶이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납니다. 사회활동의 영역은 점차 줄어들고 자녀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찾아 둥지를 떠나가면서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마주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점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자 남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하고 유일한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품격 있는 부부관계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행동과 반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함께 관계를 되돌아보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깊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시지요. 부부관계를 마치 한 편의 연극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 연극의 주인공이자 가장 중요한 조연입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위해 때로는 자연스러운 진심을 담아 때로는 의식적인 노력을 다해 연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기란 진실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표현을 의미합니다. 설령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늘 충만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밉고 싫은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라도 그 칭찬을 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관계를 살리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늘 충만하다면 좋겠지만 인생의 굴곡 속에서는 때때로 그 사랑의 감정이 흐려지거나 당장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감정이 메마르거나 지루함과 권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 다시금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처음보다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 노력이야말로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빛나는 부부관계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하고 유일한 배우자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관계에 독이 되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을 좀먹는 잔소리와
비난의 독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것이 바로 잔소리와 비난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이 말들은 배우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독설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늘 내가 그렇지 뭐.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내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는 적이 있어? 당신은 늘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러한 말들은 얼핏 보면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결국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잔소리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강요하는 일종의 감정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절대, 늘과 같은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그동안 기울였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부정하고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굴레를 씌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존재 자체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관계에 대한 희망을 잃고 결국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비난과 잔소리 앞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남편이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았을 때 당신은 왜 맨날 양말을 그렇게 아무데나 벗어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깨끗하게 둘 거야. 라고 비난하듯 소리치는 대신 나는 당신이 벗어놓은 양말을 볼 때마다 집이 좀 어지럽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해. 혹시 벗은 양말은 세탁 바구니에 넣어줄 수 있을까? 라고 자신의 감정과 바라는 바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는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겨누지 않고 나는 이런 점이 힘들다라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나 중심으로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우리 관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입니다. 이 독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숨통이 트이고 서로에게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듯이 잔소리 없는 하루하루가 관계의 보물을 쌓아 올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을 무디게 만드는 무관심과 소홀함. 부부는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랑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감정의 불꽃이 희미해지거나 익숙함 속에 가려질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상대방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이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일상만을 이야기하며 상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은 물론 소소한 일상의 기념일조차 잊고 지나치거나 아침에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은 사랑을 좀먹는 무관심과 소홀함의 전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우린 이미 다 통하는 사이니까 굳이 표현 안 해도 되라는 생각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지곤 합니다.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 마음의 문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작은 스킨십,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길을 걷다 발견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건네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들이 관계의 활기를 불어넣고 사랑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배우자가 좋아하는 빵을 미리 꺼내놓거나 배우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현관문을 열어주는 작은 배려, 혹은 힘들게 일하고 온 배우자의 어깨를 아무 말 없이 주물러주는 행동. 이런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상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꾸준히 반복될 때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은 매일의 루틴 속에서 자라납니다. 어떤 노부부는 매일 아침 남편이 아내에게 출근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퇴근하면 현관에서 따뜻한 포옹을 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낯간지러웠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매일매일 쌓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존재의 소중함을 매 순간 일깨워줍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특별한 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물을 주고 가꿔야 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에 무관심이라는 독을 주입하면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하지 않으면 무뎌지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관계를 질식시키는 개인의 영역 침범과 과도한 통제.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때로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인데 뭘 숨겨? 내 배우자는 당연히 나랑 같은 생각을 해야지.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고유한 삶의 영역과 개인적인 공간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친구들만 만나? 나랑은 왜 안 놀아줘? 내 허락 없이 어디 가지 말라고 했지? 나한테 말도 없이 왜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내 말이 다 맞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이처럼 상대방의 취미나 친구 관계 혹은 시간 사용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깊은 균열을 일으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는 결국 상대방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 하는 것은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행동하지 않을 때 불만을 쏟아내거나 심지어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물론 부부로서 함께하는 시간과 공동의 관심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각자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채워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노부부는 각자 주 1회 자유 시간을 정해 서로의 간섭 없이 원하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조용히 서재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고전을 읽거나 낚시 동호회에 나가고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뜨개질 모임에 나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통해 온전히 재충전하고 돌아와서 서로에게 더욱 집중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길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숨 쉴 공간을 허락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어야 합니다. 이제 배우자와 품격 있게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앞서 피해야 할 행동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자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째, 언어의 품격을 높여라. 칭찬과 감사로 물들이는 대화. 부부관계에서 언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앞서 비난과 잔소리가 관계에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칭찬과 감사의 말은 관계를 살리는 따뜻한 약이자 활력소가 됩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가 정말 끝내주네. 어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지? 역시 당신이 최고야.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됐어.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큰 위로가 됐어. 고마워. 이처럼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칭찬과 감사는 상대방에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고마운 점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너무 익숙해져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어 진심으로 칭찬하고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상대방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또한 어떤 부탁을 할 때는 이것 좀 해, 저것 좀 치워 와 같은 명령조의 말보다는 혹시 이거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주면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해줄 수 있을까? 처럼 부드럽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르고 다른 말 한마디의 변화가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를 놀랍도록 가깝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품격을 갖출 때
관계 역시 품격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더욱 귀 기울이게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듯이 잔소리 없는 하루하루가 관계의 보물을 쌓아 올리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작은 표현들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룬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은 때로는 행동으로 더욱 진실하고 강렬하게 전달됩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포옹이나 입맞춤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깊고 따뜻해지는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손을 잡는 작은 스킨십, 길을 걷다가 문득 배우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행동, 아무 날도 아닌데 깜짝 선물로 건네는 작은 꽃 한 송이, 혹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미리 준비해 놓거나 힘든 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사려 깊은 배려. 이런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상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꾸준히 반복될 때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은 매일의 루틴 속에서 자라납니다. 특히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의 활기를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말에 둘이서 손잡고 동네 뒷산을 산책하거나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옛 추억의 영화를 함께 보거나 아니면 함께 새로운 취미에 뜨개질, 그림 그리기, 요리 강습,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도 각자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멋진 일입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들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대화의 물꼬를 터주며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특별한 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물을 주고 가꿔야 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에 무관심이라는 독을 주입하면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하지 않으면 무뎌지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일상의 조화를 이루어라.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삶. 부부의 삶은 곧 공동체 생활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에 일상의 조화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 생활 규칙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 분담이나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설거지를 하고 나는 청소를 담당할게. 이번 달 식비는 내가 관리하고 다음 달은 당신이 맡아줘처럼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일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재정 관리는 더욱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수입과 지출, 은퇴 후의 노후 계획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깊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충돌 해결을 위한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서로의 약점과 예민한 부분도 잘 알기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감정적인 폭발로 이어져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화가 날 때는 각자 다른 방에서 10분간 생각한 뒤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하자와 같은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거나 잠시 대화를 중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완충지대는 감정적인 격화를 막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여 더 큰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큰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합의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넷째, 감정의 지혜를 배워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공간.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감정을 고치려 들거나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감정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배우자의 경험이자 현실입니다. 배우자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슬퍼할 필요 없어.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라고 말하기보다 지금 많이 슬프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러한 공감과 경청은 배우자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든든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그 말에 화가 났어. 나는 지금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서운함을 느꼈처럼 자신의 감정을 나 중심으로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기만 하면 결국 화병이 되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두 사람은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으며 감정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그 표현 방식에 지혜와 존중을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배우자는 서로에게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가장 깊은 이해자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때로는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고 때로는 그늘처럼 나를 쉬게 해주며 때로는 등대처럼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너무 달라서 잘 안 맞아요라고 말하며 쉽게 관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하게 맞는 두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결혼 생활의 진정한 의미이자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포용의 깊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강점을 칭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관대해지고 상대방의 작은 단점보다는 크고 많은 장점을 발견하며 함께 살아온 세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함께 추억을 나누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며 서로의 남은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이자 품격 있는 삶이 아닐까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는다면 남은 삶은 더욱 감사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배우자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는데 작은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나누며 남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멋진 부부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